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인간에 의해 우리 강좌 시작한 지가 3주차 되었네요. 오늘 그럼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3강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가 태내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이제 보통 유치원 다니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령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는 학령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예.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동기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예. 그리고 학령후기, 이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과정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상으로 가면 이제 청소년기, 그리고 뭐 더 성장하면 청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먼저 우리 이제 발달 단계에 있어서 태내기에는 어떠한 이제 그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테고요. 먼저 제1단계로는 발아기 발생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임신이 돼서, 즉 정자가 난자에 수정이 된 직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발아기 또는 이제 발생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태아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는데, 급속한 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고 신체 각 부분들이 이제 뭐 주차별로 이렇게 다르게 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단계에 가면은 임신 중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약 한 8주 정도까지 손가락, 발가락, 뭐 이제 뭐 피부 지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3단계는 보통 이제 8주 이후에서부터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을 대략 한 40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8주부터 태어나기 전까지를 이제 3단계. 이때는 이제 거의 신체 내부의 기관이라든가 뇌, 신경체계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태내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태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전적인 요소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태아로서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임산부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태아에게. 특히 임산부의 임신 연령이라든가 임산부의 건강 상태들, 예를 들어서 약물 복용이라든가 또는 흡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감기약조차도 이렇게 이제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다라든가 이제 그런 그 부분을 갖다 굉장히 조심하죠. 그리고 임산부의 정서적인 상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좋은 것만, 좋은 이야기만, 즐거운 그런 이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건 이제 임신 이제 후기에 출산 과정이겠죠. 제왕절개 분만을 한다라든가, 또는 체중이 미달되어 있는 미숙아들을 갖다 출산한다라든가, 출산 과정에서의 무산소증이라든가, 또는 출산을 돕는 과정에서 어떤 기계로 인한 그 어떤 그 손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영아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보통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아기의 신체적인 발달, 이제는 이제 태아기를 거쳐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영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아기의 신체적인 발달을 갖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은 출생 직후서부터 2살 정도까지의 그런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많이 큰 것 같고, 이 거짓말이 아니라, 뭐 엄마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장 단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감각 체계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감각에 전달되는 자극에 보이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뭐 어떤 그런 이제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비를 갖다가 천장에다 달아놓는다라든가, 또는 반사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깨우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애들한테 반사적인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라든가. 근데 영아 시기에 이런 어떤 운동 발달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좀 발달이 늦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초기에 영아 시기에 발달이 늦었다고 해서 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도와주고 할 이제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크게 이제 요구가 되는 시기고요. 감각이라든가 지각적인 측면의 경우에는 이제 영아기의 후기 정도, 2세에 가까워질 때 이제 더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운동 발달 같은 경우 또 이제 마찬가지 감각과 더불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자극에 이제 자동적으로 또는 민감하게 굉장히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반사적인 그런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에서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그 반사 반응을 갖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영아기의 인지적인 그런 이제 발달 측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지향 행동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자극이라든가 어떤 그 환경 변화가 있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돌이 지나고 뭐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돌 사진 찍을 때. 그래서 막 방울 소리를 갖다 낸다라든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막 뭐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어지는 자극 있는 쪽으로 지향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이제 감각적인 영역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어떠한 존재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으니까 저게 누가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는 그런 대상 영속성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그 인지적인 발달을 갖다 넘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고라든가 감정 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감하게 일어나고요. 또 그 미분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성숙해 가는, 또 학습을 하면서 어떤 경험으로 인식해가는 그러한 이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언어의 경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발달이 인지 발달이라든가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기중심적인 주로 표현하는 언어들이 이때 이제 생겨요. 이제 그 영아들의 경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특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엄마 또는 아빠 또는 할머니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충분히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발달의 어떤 기본적인 원천이라고 하는 모성인물들, 엄마가 키워지는 경우에 이제 엄마에 대한 어떤 애착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형성이 되고, 또는 할머니가 키워지는 경우에는 할머니에 대한 밀착감이 형성이 돼서 엄마가 오더라도 엄마보다는 할머니에게 오히려 이렇게
더 친근감을 보인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요 시기에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인지가 된다는 거죠. 부모라든가 양육자 이러한 그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케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또는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또 이제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부모들이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갖다가 보내지 않은 그런 시간들 집에서 같이 있을 때는 놀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그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호 관계를 형성하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낯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영화계의 특징들, 발달의 특징들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달에 대해서 알려면 구체적으로 1번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은 아이가 이 시기에는 어떤 발달 과제를 가지고 발달하게 되느냐를 아는 게 일단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아기는 0에서 1세 반 정도 우리가 영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기본적인 과제는 신뢰감 대 불신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기 때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이 마음속엔 뿌리 깊은 불신감이라는 게 자라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신뢰감이라는 건 0에서 1세는 아까 말씀드린 절대적인 의존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내가 앙 울 때 엄마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하 이 세상 살만하군 네. 이렇게 느끼느냐 아니면 그렇지 내가 살긴 다 틀렸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삐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 그렇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이한테 이런 확신 너 안전해 이 세상은 살만해 이런 것들을 좀 주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기본적인 게 바로 애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내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구나 아하 안전해 그리고 사람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이렇게 따스해 사람은 날 사랑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생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마음과 신체적으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애들이 이때는 엄마는 몸으로 빨리 가서 부딪히셔야 되고 아이가 원하면 빨리 그 요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영아기는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네. 영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요. 영화이라는 게 제가 이제 0세에서 2세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기도 해요. 0세에서 1세 반 또는 2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게 되죠. 유아기는 보통 이제 유치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이제 직전의 단계, 뭐 보육원, 어린이집의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한 3, 4세 정도, 요 시기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기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중심을 잘 못 잡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또 이렇게 이제 걸음을 갖다가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해서 걸음마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략 걸음걸이가 아직 완전하게 안정되지 못한 그래서 뭐 이렇게 뛰더라도 뒤뚱뒤뚱 하고 이제 그런 시기죠. 운동 능력이 보다 정교하게 자리 잡아가는 그런 이제 시기이고요. 또 인지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혀가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자리 잡혀가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가 무엇든지 자기가 좀 하려고 하는 자기 통제라든가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그럴까?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스스로 자랐던 경험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애기들 보면 요 시기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때를 쓰는 또 본인의 의지를 이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정서의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서도 수시로 변합니다. 예, 그런 이제 시기고요. 그리고 표출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하면서도 또 변화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제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자아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활동을 갖다 이제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혹은 부모는 하지 마. 이런 이제 시기인 거죠. 예. 그런 이제 갈등들이 이제 초래가 되는 시기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하지 마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한 훈육을 통해서 자아 중심성이 경우에 따라서 약해지긴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사회성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래와의 이제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혀가고 또 놀이를 통해서 인지적인 성장이라든가 사회적 발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요 시기의 특징도 마찬가지 한번 영상 보실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름막이라고 하면 1세 반에서 이제 3세인데 이 시기가 이제 사실은 마의 1차적으로 어머님들이 갈등에 빠지시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근육이나 대근육이 발달하게 되니까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뭘 하려냐면 짠, 나 좀 봐주세요. 나 이제 사람꼴 돼가요. 나 움직일 수 있잖아요.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만일에 엄마 아빠가 짜식하게 뭘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왜냐하면 이때 하면은 다 묻히죠, 흘리죠.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일손이 많으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짠, 나 좀 봐주세요. 나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율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 능력을 발휘했는데 어서 엄마 더 힘들어. 가만히 있어. 먹여줄 때는 가만히 있어. 입혀줄 때는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는 아우 되게 창피하네. 나 능력이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창피해. 나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 엄마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줘서 엄마가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 나는 엄마랑 한 몸이었지만 이제 분리돼서 개별적인 존재로 난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리, 개별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잘해주고 근데 우리가 자율성을 준다. 칼날을 잡는데 그래 잡고 싶구나 이럴 수 있는 건 안 되죠. 유리컵 바닥에 던지고 있는데 잘했다 너 던질 수 있구나 그럴 수는 그렇죠. 없죠. 야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다니 멋진 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한계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화를 내셔도 됩니다. 내셔도 되는데요. 이게 참다가 되면 버럭대는데 안 돼. 그만.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효과적으로 그냥 화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화라는 게 분노가 섞여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기에 확 주눅이 드니까 그게 아니고 적절한 한계를 알려준다는 그 계획적인 훈육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자꾸 보장해주는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다고 여태까지 아동발 때를 공부했던 자기조절, 도덕성, 정서조절 다 이게 이쪽에서 기반이 되면서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엄마예요? 이제 그 얘기 하시겠는데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거름막이 유아기를 갖다가 이제 지나면 드디어 이제 바로 우리가 학령 전기라고 하는 아동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유치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요 시기 대략 한 5세에서 6세 정도 이제 시기가 되는 거고요. 체중이 출생 시에 한 5배 정도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신체적인 발달이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것이죠. 신장은 출생 시 한 2배 정도 이상에 이제 달하게 되고요. 운동 능력이 크게 신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요때가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이제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직관적인 사고 단계로 아직은 이제 좀 불완전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인지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도출이라든가 중심화 경향이라든가 또 자기중심성이라든가 조금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어린이집이 되든 혹은 유치원이 되든 여기서는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그리고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그런 이제 규칙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쌓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타율적으로 도덕적 규범들이 이렇게 이제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다가 점점 익혀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는 그래서 전인습적 도덕기 이렇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벌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처벌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자신을 갖다 잘 아껴주는 사람한테는 보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반항을 하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이제 시기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학령 정기 아동기의 정서 발달 측면은 자신과 세상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행동을 통제하거나 불안에 대처하거나 안정감을 갖다가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깨워줄 필요가 있고요. 사랑, 분노, 공포, 좌절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또 사회적 요구 간에 이제 균형적인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그 적절한지 이런 감각이라든가 또 불안감, 공포심 이런 부분들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제 환경에 의한 불안감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또 비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제 불안, 공포 이런 것들도 갖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어떤 케어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어린 시기지만은 이제 남, 여에 대한 이제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점점 이제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하게 되죠. 또래와의 집단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 우정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사회화 과정들, 집단 속에서의 나, 또 도덕적인 규범,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죠. 또 부모의 양육이 양육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요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좀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전문가의 그런 설명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동기가 3에서 6세를 우리가 이제 아동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시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시기냐면 이제는 자율성도 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걸 밝히게 되냐면 오호라 경험은 나의 힘. 이것이 아이들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취를 하고 싶어 하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성공에서는 항상 기반이 되는 게 뭐죠? 실패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 내가 능력이 안 되나 이런 뭐 좀 이런 죄책감 같은 걸 물론 좀 가질 수 있게 되죠. 근데 어쨌건 이때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가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을 겨냥해서 항상 기획 열정이라든지 네. 마술 이런 쇼 같은 게 있으면 꼭 어린이는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이렇게 붙죠. 해보고 싶어하는 그 네네. 나이군요. 그게 바로 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겨냥해서 하는 맞아요, 이야기들입니다. 맞아요. 이때는 아이들이 아직 위험이나 현실 감각이 어른만큼 없기 때문에 마음껏 무조건 시도하고 창조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이 시기부터는 어머님들이 참을 일자를 10개를 써도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많이 다투시게 되죠. 그래서 네. 이 시기에 많이들 오세요, 상담센터에. 참아도 이제 선생님이 속병이 납니다. 인영 씨나 저랑 같은 입장이라서 네, 지금 숨이 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연령이 엄마가 보기에는 살짝 얘가 뭔가를 아는 것 같기 네, 때문에 네, 말하면 네.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네, 나니까. 근데 그게 바로 경험은 나의 힘. 아, 예,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촉진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냐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아이들하고 적절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훨씬 더 이런 시도들이 많아지죠. 네.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약간의 장풍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장풍. 네, 좀 나가라.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따뜻한 울타리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아이가 바깥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많이 제공해 주시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따뜻한 손으로 꼭 잡았다면 아동기 네, 정도 네. 돼서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만 봐주고 좀 그렇죠. 한 걸음 물러서 있어요. 예, 점점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이제 뒤로 물러서셔야 되고요. 네. 아동기, 학령 전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기에 대한 이제 특징을 또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학령 후기예요. 예, 아동기 중에서 즉 이제 학령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까는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할 일이 크게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신체적인 발달은 이제 운동 능력이 우리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어떤 이제 신체적 성숙함과 더불어서 자부심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객관적인 지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성을 갖다 이제 좀 더 이제 띄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탐색하고 이런 이제 과정에서 공간이라든가 시간적인 지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발달해지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도 또래라든가 친구라든가 타인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보정기술, 분류기술, 조합, 개념의 정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지능적인 측면,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또래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통제, 또 정서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생활 내에서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자아에 대한 자아 개념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학교와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이제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 가고요. 또래 친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발달 이런 측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또래 집단에서의 어떤 행동 기준,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 이제 점점 형성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인지적인 이제 발달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이제 학교라는 그런 이제 단체, 집단에서의 어떤 단체적인 행동, 단체적인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이제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개인의 목표가 단체의 목표에 종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들도 가지게 되고요. 노동 배분의 개념 그리고 경쟁에서 나는 내가 이겨야지라고 하는 승리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주 그 몸에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도 마찬가지 우리 전문가의 이제 설명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년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때 아이들의 인생의 표어는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강조하지 않으셔도요. 아이들은 이미 DNA예요. 이미 박혀 있어요. 난 공부 잘하고 싶다. 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공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요때 아이들은 상담센터에 와서 주로 선생님 친구가 안 놀아줘요. 이런 스트레스를 이야기한다면 이 시기는 공부가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저한테.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근면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좀 생기게 돼서 이때는 아이들이 집단 활동에 지적 자극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머님들은 조금 더 이렇게 지도 감독들을 해주시면서 아까도 아까보다는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셔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헬리콥터 엄마처럼 위에서 모든 걸 조정하시면 그 이후에 청소년 연기와 이런 것들의 발달이 보장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인생의 표, 이 시기는 안정감, 이 시기는 참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만 한계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경험은 나의 힘, 그리고 이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이런 아이들이 발달의 단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어머님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네. 아이들한테 조금 언제 더 들어서야 되고 언제 뒤로 물러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기가 좀 쉬워지실 겁니다. 이것도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